머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내일 뉴스는 오늘 저녁에 본다. 노을 배송으로 내일 나올 뉴스를 미리 배달해드리는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입니다.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5가지로 정리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빠밤, 다국적 제약사 머크 있죠. 머크가 드디어 먹는 코로나 알약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FDA에 긴급 승인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지난 주말에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읽어보니까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실험까지 했는데 입원 사망률을 50% 절반으로 떨어뜨렸고, 이번 머크사의 그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그러니까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델타 변이에까지 효과를 발휘했다는 이 소식에 당연히 머크사 주가는 거의 10% 가까이 장중 8.4% 급등을 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화요일장에 걱정되는 게, 일단 미국에서 머크사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 모더나 주가는 11% 떡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치명률만 낮추고 확진자 감소에는 그다지 결정적 역할도 못하는 그런 백신 가지고 코로나 담당 일진 행세를 해온 바이오 기업들이 전부 이 머크의 스트레이트 펀치 한 방에 그냥 기존 바이오 백신 이런 애들은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뭐 이런 꼴이 될 조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머크 떡상, 모더나 떡락은 당장 우리한테 화요일장에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 다음 두 번째, 따단. 그렇다면 일단 뭐 바이오는 옥석 가리기가 불가피한데, 이거는 뭐 제가 작년부터 코로나 백신이든 치료제든 제대로 된 거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 이제 병풍은 다 불태워질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정말 저 세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도 계속 제가 대한민국 바이오에 3상은 없다. K바이오는 그냥 2상까지 갔으면 야 이거 성공이다라고 보고 일단 팔고 관망하는 게 현명한 대응이다.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내일 4일 만에 열리는 한국 증시 화요일장은 무조건 암울하기만 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일단 바이오의 옥석 가리기는 언제라도 예정돼 있던 얘기고, 일단 머크 효과가 글로벌리 봤을 때 전혀 이게 사소하거나 작지 않은 게, 미국에서 이 머크 급등과 함께 리오프닝 관련주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 항공주 보잉 2.7% 올랐고, 그 다음에 호텔 체인 힐튼 인터내셔널 4.6%, 그 다음에 MGM 리조트 4%, 에어비앤비 3.2% 이렇게 월가 대표 리오픈 관련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함께 따라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중국은 이제 월요일이 휴장이었지만 오늘 낮에 일본 증시는 월요일장이 열렸는데, 물론 이제 주말 그 머크 코로나 치료제 소식 더하기 오늘부터 일본은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한 첫날인데, 이 리오프닝 기대감이 역시 도쿄 증시도 뜨겁게 달궜다. 물론 니케이 지수 자체는 보합이었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선전을 했다. 우선 항공주 재팬 에어라인 있죠. 잘 2.3% 올랐고, 그 다음에 아나 홀딩스 전일본 공수항공 그쵸? 2.4% 올랐고, 그 다음에 그 도쿄 디즈니랜드 운영하는 그 오리엔털 랜드라는 일본 증시 상장되어 있는 리조트 기업이 있거든요. 4.2%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최대 철도 여객 운송사 JR 있죠. 이거 1.9% 상승했고, 서일본 여객철도 3% 올랐고, 이렇게 여행주 리오프닝 관련주 모두 큰 폭으로 일본 증시에서 올랐습니다. 요거는 우리의 약간 예고편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세 번째, 따당. 요거 넷플릭스 시작할 때 거고. 중국 헝다그룹 리스크가 다시 재발을 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오늘 월요일장 홍콩 증시에서 헝다그룹이랑 헝다물업 요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뭐 파산설이 나왔다가 또 아니다, 자회사 매각하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소문만 무성했는데, 근데 이제 홍콩 증시에서 중국의 또 다른 부동산 기업이 하나 있는데 허성창전그룹 이 주식도 거래가 정지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환구시보는
이 허성청단이 헝다 자회사 그 헝다 물업 지분 51%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일단 주권 매매 정지를 신청한 거라고 보도를 또 냈더라고요. 뭐 일단은 홍콩 거래소 측은 사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일단 4일 만에 열리는 한국 증시 화요일장 개장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인데, 우리 휴장하는 동안 지난 그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 마감이 원달러 환율 1187원이었는데 주말에 일시적으로 1180원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1182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절대로 주식 비중을 50% 이상 넘지 마라. 전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도 주식 비중의 40%인데 동학개미 우리 주린이가 뭐라고 도대체 어떻게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 50% 이상의 자산을 주식으로 보유하냐.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처럼 딱 4411 전법 이거 유지하라고 한 게 제가 작년 올해 내내 부르짖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작년부터 이 4411로 포트폴리오를 짰으면은 지금은 아마 3421 정도, 그러니까 주식 대 채권에 준하는 원금 보존 추구형 자산, 그 다음에 당장 현금화 가능한 달러나 금 선물 같은 안전자산,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이렇게 해서 이제 4411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유지를 했다면은 지금 주식이 많이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3421 정도로 주식은 줄고 달러하고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이 늘었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급락할 때마다 맘 편하게 주식 비중 좀 채우고 다시 조금 진정돼가지고 주가가 올라오면은 또 조금 팔아서 현금화하고, 이렇게 지금 롱숏 전략, 바벨 전략, 덤벨 전략을 구사하기 최적의 시기인데, 아니 주식이 전부 손발이 묶여 있으면은 그냥 하락하는 날 두드려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MTS, HTS 창에 내 종목 다 시퍼렇게 좌르르 떨어지는 날이면 그냥 그 매물 얻어맞을 때 내 몸도 쑤셔요. 막 그냥 나도 아파. 막 두드려 맞을 때 매물. 자, 다섯 번째. 따당. 넷플릭스 또. 아무튼 지금은 글로벌 전체가 어떤 그린플레이션 얘기했죠. 그린플레이션은 아직 사실 발전 효율도 그렇고 기술 혁신도 어설픈 그야말로 탄소 중립 프로파간다용 친환경 발전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주말에도 계속 올랐고, 여기다 중국은 지금 석탄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천연가스를 사재기하는 바람에 우리 연휴 동안 LNG 현물 가격이 500% 급등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당장 전력난에 시달리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4분기 GDP가 전망치 5%에서 4%로 삽시간에 1%포인트가 깎여버렸습니다. 여기다가 또 인도가 역시 전력 위기에 처해가지고 발전소 연료 재고가 이번 주 중에 다 소진될 것이라는 또 경고가 있어요. 중국, 인도. 세 개의 공장 아니에요. 이러다 잘못하면은 세 개의 공장 멈추고 이런 공급망 위기가 글로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10월이잖아요. 10월 미국 할로윈데이 시즌부터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넘어가고 크리스마스까지 쭉 미국 전체 소비의 70%가 일어나는 쇼핑 시즌이죠. 그 다음에 중국도 11월 중국 그 광군절이잖아요. 이미 중국도 온라인 중심으로 10월부터 프로모션 나오는데 여기다가 겨울에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여기다가 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공급망 위기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실물 경제에도 이렇게 가다가는 퍼펙트 스톰을 맞이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지금 에너지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지금 러시아만 천연가스 거기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4년 전으로 치면 해태 제과 그 도매점에 어떤 사람이 돈을 꺼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 해태 제과 그 도매 대리점에 가서 과자 10박스를 갖고 왔대요. 근데 이제 그게 허니버터칩이었어요. 거기다가 미국은 지금 물가만 버블로 부풀어 오르고 성장하고 고용은 그대로 정체기가 연장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여기 이미 진입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 우리 경제 원론에서 배우는 필립스 곡선 있잖아요. 여기 따르면 솔직히 실업률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거나 상승이 제한돼야 정상인데 지금은 이 그린플레이션
그리고 중국 생산 차질 같은 이상한 변수가 끼어들면서 이런 경제학의 상수는 지금 오히려 다 뒷전이고 경제학의 그런 어떤 모델이 기능을 상실하기 직전입니다. 이것 또한 불확실성이죠. 아무튼 우리 한국 증시는 탄광소 카나리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신호 역할을 하는데 그 탄광소 카나리아 중에서 또 카나리아의 성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환율이죠. 하나금융 리서치 자료 보니까 원달러 환율 20원 오르면 코스피 마이너스 3% 정도 영향받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만약에 환율이 빠른 속도로 1200원까지 슈팅을 하면은 코스피 3000포인트 깨지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그 시나리오를 마인드 세팅을 좀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럴 때 현금을 가진 분들은 주르륵 흘러내리는 게 진짜 하락, 급락은 가짜 하락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일요일 같은 월요일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뭐 주변에 동학개미분들, 주린이분들 많이 뵙고 제가 또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물론 종목 상담이나 뭐 좀 찍어줘요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과연 앞으로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게 진짜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동학운동 하면 조금 지난 역사 속에서는 비록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해가지고 완전히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지금 우금치에 거의 직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살아남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지금부터가 제대로 된 스마트 머니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략적 사고라든가 아니면 상대의 허를 찌르는 역발상 같은 것도 전부 일단 총알. 그러니까 현금이 있어야만 이것도 구현을 하고 구사를 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꼭 알아야 될 5가지 뉴스 전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이 독점해온 정보 내일 뉴스를 미리 보는 순서로 내일 나올 뉴스들 노을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0월 5일 내일 화요일 2021년 국정감사 본 일정에 돌입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 기업인들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 많이 또 국회에 불려갑니다. 이런 후진적인 행태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지금 홍역을 앓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관련주들 그리고 또 혹시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장중에 좀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 한국의 DEPA 이게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이거 가입 절차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과기부는 2021 하반기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를 개최합니다.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사실 메타버스도 저는 2차 전지 그리고 조선에 이어서 또 버블이 끼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쎄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다음 내일 문체부에서는 2021 전국 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역시 메타버스와 온라인으로 포항하고 전국을 연결한대요. 다음 내일 고용부는 2021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을 환경부는 2021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GGHK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라는 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 10월 8일이 정신건강의 날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블루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우울증 그리고 정신분열증 치료제 이런 거는 이제 정부 사업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조금만 기분이 저하되고 의욕이 상실되고 하면은 바로 보건소에 오십시오. 정신과 관련 약은 국가에서 100% 보조를 우리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한번 사고 치면은 사회적 비용이 워낙에 크니까 그거보다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내일 경제 일정은 8월 온라인 쇼핑 동향 나오는데 자 이제 리오프닝하고 온라인 쇼핑 동향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버무리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9월 말 외환 보유액이 내일 공개됩니다. 다음 내일 제4차 아태 환경장관 포럼이 우리나라 수원에서 열립니다.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 여기에 일본 그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오늘 월요일 취임했는데 이 사람 취임 후에 첫 아시아 국제 행사입니다. 물론 아태 환경장관 포럼에서 중국이 도대체 무슨 입장을 표명할까? 지금 공장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미세먼지 없고 맑은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노후 디젤차가 얼마나 대기 오염을 시킨다고 그 생계형 운송 사업자들을 서울 시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딴 짓거리를 자 어쨌든 중국 증시는
목요일까지 계속 휴장입니다. 다음 내일 화요일 미국의 8월 무역수지 그리고 9월의 ISM 서비스업 지수 9월 서비스업 PMI가 나오는데 지난주 제조업 지수에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공급 단계 공급 차질 때문에 그랬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당분간 공급 충격에 관련해서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3.5GHz 대역 5G 주파수 경매에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장비 있어요. 5G. 다음 미셸 보우만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연설하는데 최근에 미국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스탠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빨리 착수를 하는 게 좋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지만 연준의 통화 불확실성이라도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지금 매파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내일 화요일 있고 유로존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9월 역시 서비스업 PMI가 유로존에서도 나옵니다. 유로존 물가 상승도 당연히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땐 중요합니다. 요즘 유럽은 여기도 그린플레이션이 한창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25% 4분의 1의 발전량을 풍력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안 불어. 어떤 사람이 나는 탄소 중립을 실천할 거야. 집에다 자전거 놓고 자전거 페달 굴려가지고 발전해서 쓰는 걸로 나는 다 내가 쓰는 전기 할 거야. 바로 이틀 만에 관절염 왔고 페달 못 돌리고 집에 당장 전기도 다 꺼져 있고. 다음 독일에서는 버크하트 발츠 분데스방크 집행이사의 연설이 역시 있고요. 일본의 9월 도쿄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일단 지금 키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 일본의 100번째 총리라고 해요. 취임을 했는데 이 사람의 경제 정책이 지금 화두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본 경제를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 것인가.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한테 좀 반사 피해가 나올 수 있는 정책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애국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침 내일 쿠로다 하루 있고 BOJ 일본 중앙은행 총재 연설도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연설도 내일 화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드디어 토스뱅크가 출범을 하는데 벌써 제3호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신용대출 상품 최저금리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낮은 2.7%까지 지금 나와 있고 최대 한도는 2억 7천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토스뱅크의 체크카드 보니까 전월 실적 조건 없이 매달 최대 46,5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해외 사용 금액은 3% 그대로 적립해 줍니다. 다음 내일 화요일 증시 일정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골목 상권 침해에 대한 정치인들의 질타가 이어지겠고 상생 방안도 추가로 더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카카오 상생 방안하고 삼성 노조 요구한 이 두 가지는 지금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악재 해소에 모멘텀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일 두산 인프라코어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로 상호 변경 첫날입니다. 그 다음에 크래프톤의 독립 스튜디오 라이징 윙스에서 캐슬 크래프트 글로벌 출시 내일 화요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파 국내 최초 메타버스 걸그룹이죠. 온라인 쇼케이스가 개최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화요일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이 공식 출시가 됩니다. 거의 5년? 6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최신 운영 체제가 지금 신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일 화요일 미국에서는 펩시코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솔직히 저는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서 나는 펩시콜라가 더 좋다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코카콜라만큼이나 펩시코도 괜찮아요. 저는 펩시코를 볼 때마다 왜 우리나라 LG전자는 비록 세컨티어라도 저렇게 못하나. 삼성전자 다음에 LG전자라고 하지만 맨날 2등 컴플렉스만 얘기할 게 아니라 미국 코카콜라 있고 펩시코도 잘 먹고 잘 살듯이 왜 우리는 같은 세컨티어라도 펩시코만큼 못하지? LG전자에 대한 원망이 저 진짜 커요. 마침 이번 주 금요일날 LG전자 잠정 실적 나오는데 지금 이제 기대감이 큰 것도 휴대폰 사업부 접고 나서 첫 실적이잖아요. 매출은 사상 최고 기록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또 4분기 실적 전망이 최근에 하향되면서 주가는 연중 최저점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휴대폰 사업을 접는다. 드디어 LG가 휴대폰을 버린다 해서 이거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호재다라고 해서 그때 다 뛰어들어갔던 동학 개미들 그대로 다
물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발행부 수 기준 국내 1위 경제신문 내일자 기사 한번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뭐 증시 관련 뉴스는 다 그냥 뻔한 거네요. 요거는 볼게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유통 의류주를 국민연금이 대거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 이마트, 현대미포조선, 만도, 효성화학, 한세실업, CS윈드, 롯데관광개발 이상 국민연금이 9월 달에 비중 확대한 종목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관련해서 또 드릴 말씀이, 저랑 신사임당이랑 이마트 신세계 그 방송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무조건 얼마 깨지면 담아라. 그때가 사실상 거의 발바닥 각질이었고요. 하지만 시원하게 또 상승을 못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정영진 부회장이 화성국제 테마파크 아직 꺼진 불길이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이제 이마트 스카이 라케링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번 주는 하루가 짧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시죠? 또 하나 반가운 거는 다음 주도 똑같습니다. 월요일이 역시 대체 휴일입니다. 하지만 짧아진 거래일 만큼 동학개미 분들은 마음이 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학개미 우금치 전투에 지금 들어가는데, 과거 동학농민처럼 대패하지 않으려면 총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총알은 곧 현금. 고맙습니다.